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5월 4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토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봄 날씨도 아주 좋은데 이 주말에는 여러분들 가족들이 좀 밖으로 나가서 산이나 관광지나 바다나 강 쪽으로 나가서 한번 걸어 보심도 건강에 좋으실 듯 합니다. 가족들도 맛있는 것도 좀 사서 드시고요. 봄에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식사를 잘 하셔야 돼요. 오늘 방송은요, 어제죠, 국회에서 최상병 특거법을 야당 일방적으로 처리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몇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최상병 특검법 듣고 보는데 그건 뭐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 방송을 하기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최상병 해병대 상병 지난해 그 비가 왔을 적에 그 사람 인명 구조로 들어갔다가 그 계곡의 물에 실려서 내려가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저도 학생 때 계양의 계양산 계양천 그 물이 이제 계곡을 타고서 내려가서 저 한강으로 가다 들어갑니다. 근데 저쪽 마을이 있고 이쪽 마을이 있는데 저쪽 마을에 갔다가 오는데 비가 갑자기 막 소나게 쏟아져 가지고 이 그 개천이죠. 그 강이라고 하지는 않고 개천에 물이 들었습니다. 근데 개천은 바다하고 물이 다릅니다. 배련간에 저쪽 높은데 그 산, 예를 들어서 그 계양산에 비가 그쪽에 많이 오게 되면 갑자기 물이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 계곡물은 물 속도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아주 급히 내려갑니다. 바다는 물이 찬찬히 들어왔다가 천천히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면 굉장히 멀리도 가잖아요. 근데 이 개천이나 이런 그 하천 같은데 이런 데는요, 그 목도 좁고 또 이것이 이제 뭐 S자 같이 이렇게 꾸불꾸불 됐습니다. 위에서 비가 많이 와서 물 내려가게 되면 물이 한 키를 넘어서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고요. 물이 배꼽만 차도요. 물이 세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사람 발 밑에가 뜹니다. 그러면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물살 따라갑니다. 왜냐면 물살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이렇게 굴곡진 데서 이제 옆에 뭐 잣나무라든가 뭐 이게 뭐 양쌀이 나무 같은 거, 쌀이 나무 같은 거 있으면 그걸 얼른 딱 잡고서 그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갈 때도 쉽지 않죠. 왜냐면 그 밑에가 다 많이 파졌기 때문에 물발에 의해서 파지거든요. 이게 땅이 파지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에도 여러분들 어디 그 계곡 같은데 만약에 피서 가시게 되면요, 그 높은 데서 물이 많이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늘어나게 되면 건너려고 하지 마세요. 지대가 좀 높은데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쪽으로 오히려 피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그 계곡에 갑자기 물 늘어난 거는요, 그저 서너 시간만 기다리면 물이 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무릎 아래만 차면 괜찮으니까 그때 물발이 있다 하더라도 몸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지탱이 되거든요. 근데 그 지금 현재 이 최상병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물에 빠지고 그러니까 인명 구조로다가 해병대 이제 그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해병대에 있는 군인들은 여러분들 뭐 주변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건강하고 또 용기도 있고 박력도 있잖아요. 아주. 이제 세 사람이 그 해병대 그 군인들이 세 명이 이제 그 계곡 물에 들어갔는데 물살이 이제 세니까 막 떠내려갑니다. 그쪽에 정신을 잃거나 또는 당황하거나
또는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은요 물살에 따라서 흘러서 막 갑니다. 예, 정신도 잃고. 그 세 명이 떠내려갔는데 두 사람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살아있죠. 근데 한 사람이 계곡에 의해서 물에 떠내려가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 사망을 하니까 해병대 그 군 그 조사관 저기 수사관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냥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뭐 8명이 뭐 거기에 해당된다. 거기에 최상병 사망할 때 그 당시에 이제 관리 책임이 있다는 얘기 같죠. 근데 국방부 또 검사단에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서 보니까 두 사람이 거기 연루되는 것 같다, 걸린 것 같다. 근데 이거는 뭐가 문제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러분들 아시죠? 뭐 그 국정원의 그 수사권 같은 것도 다 지금 이제 경찰로 넘겼잖아요. 조사. 지금 여러분들 간첩 잡는 거 다 경찰이 하잖아요. 국정이 전문기관에서 하는 걸 그렇게 바꿨잖아요. 그리고 이 군대 수사관 오는 것도 경찰로 넘겼습니다. 옛날에는 경찰이 손 못 댑니다. 군대 내에서 사고 난 건 군대에도 뭐 검찰도 있고 뭐 수사관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그 검사관이 조사해서 검찰이 조사해서 군 검찰이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가부간의 문제를 결론짓잖아요. 그래 지금은 군대에서 조사 못하니까 군대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법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자 군대에서 조사를 하면서 그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경찰서에다 넘깁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그걸 받아서 경찰서에서 다시 재수사를 합니다. 조사를 합니다. 지금 조사를 해요. 경찰들이 조사를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외압이 있니 뭐 있냐 하게 되니까 거기는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었던 공수처 있잖아요. 공직자, 고위공직자 조사하는 공수처. 지금 실적도 아무것도 없이 돈만 까먹는, 돈만 회로 먹는 공수처. 이제 공수처에서 조사를 합니다. 지난번에 대사로 나갔던 이종섭 대사요. 뭐 빨리 들어오지 않게 한다, 뭐 사퇴 안 시킨다고 온다, 그때 말들 많았잖아요. 이종섭 대사가 지금 현재 국방부의 그때 당시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 외압이라고 그러는 것은 우차원에서 이 수사하는 걸 갖다가 제대로 못하게 말렸다, 막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거를 특검법을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현재 제나 많이 여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경찰서에서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조사하고 뭐하고 온 거는 그건 무슨 합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경찰서 참고라고 자료 넘어갔으면 경찰이 받아서 다시 재조사하니까요. 그러니까 경찰서한테 군대에서 이래라 저래라 축소해라 뭐라 할 수가 없어. 또 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게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 문재인 정부 시대에 만든 공수처, 그다음에 군 검사에서 조사하던 수사하던 갖다가 경찰로 전부 다 이관하는 바람에 이렇게 문제가 복잡해진 겁니다. 여지껏 우리나라는 군 검찰들이 다 조사했잖아요. 군 검찰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걸 외압을 했다, 수사를 축소시켰다, 못하게 말렸다, 뭐했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 최상병 한 사람 사명한 걸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국가가 아주 이렇게 온통 정치권이다 난리가 납니다. 이걸 특검법을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 야당 단독으로다가 통과시켰습니다. 또 이태원 특별법은 여당 국민의힘과 같이 논의하고 뭐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최상병 특검법은 여당의 국민의힘은 전부 다 나가버렸습니다.
여당에 김용 의원 한 사람만 남고 그 김용이라고 전에 그 저 이준석 대표 그 계열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이번에 아직도 국회에 남아 있잖아요. 근데 김용 의원만 남아서 거기 저기 저 이 그 특검법 그 발의해가지고 특검법 그거 통과시킬 적에 거기 남고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나갔습니다. 퇴장을 했어요. 그냥 야당 단독으로 다 통과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럼 국민의힘은 나갔냐?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또 공수처에 조사하니까 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 조사한 게 못 믿겠다 또는 부족했다 그게 그 문제가 있다 이의가 된다 그렇게 할 적에 그쪽에는 여야가 하든지 뭐 야당이 뭐 후딱하면 뭐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니까요. 그땐 통과를 해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문제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나가고 특검법을 이제 통과시키게 되면 그걸 대통령한테 이제 그걸 보냅니다. 그럼 대통령이 거기서 옳다 그러면 대통령이 오케이 하는 거고요. 대통령이 이건 아니다 그러면 거부권을 발동합니다. 대통령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부권을 발동합니다. 거부권이 아니라 재심의 요구죠. 여야가 협의가 안 오고 야당 단독으로 했으니까 이게 민주국가에서 법치국가에서 이거 있을 수 없으니까 다시 재심의를 해라. 그래도 국회에 다시 보냅니다. 그게 거부권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가지고 거기서 통과되면 그럼 특검법이 그냥 통과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 현재 이 경찰과 공수처에서 조사해서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지금 그냥 무슨 외압이 있느냐 뭐 있냐인데 아니 무슨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뭐라 관여합니까? 아, 뭐 경찰도 있고 공수처도 있고 또 군대 또 1차 또 조사하는 게 있잖아요. 검찰들이 저기 군 검사관들이. 근데 이걸 가지고 특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온통 지금 언론에 난리 방송에 나오고 그냥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온 분들에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1차 물론 돌아가신 최상병 그분은 젊은 나이에 사망한 건 안타깝죠. 그러나 뭐 우리나라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뭐 군대 나가서 또 뭐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분도 있고 뭐 자동차가 뒤집혀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라 전체가 정치권이 뒤끌고 하는 거는 이건 소모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아니 그 공수처 자기들이 민주당에서 만드는 공수처가 있고 민주당에서 만든 경찰 거기다 그 군대 조사관을 그 경찰을 이관시켰으니까 경찰이 지금 수사 중 안에 수사 안 끝났잖아요. 이게 다 끝나지도 않은데 그러면 옥상옥 자꾸 이러자 이게 그냥 또 특검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특검을 한다. 그럼 또 특검 또 민간인이고 검찰 출신 이제 변호사고 뭐고 이제 또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한다 그러는데 말이죠. 전에 세월호 사건 때 여러분들 그때 제가 기억에는 9분인가 이 조사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했어요. 돈이 수천억이 들었어요. 이게 나라가 돈이 많아서 이러는 겁니까? 뭔 겁니까 이게? 법은 법대로 착착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하는 거고 공수처에서 하는 거 끝나서 검사 조사 끝날 거 아니야. 그럼 빨리 조사하라고 그렇게 압력을 넣든지 뭐 거기다가 국회에서 말이죠. 조사 끝나면 당신들이 조사한 거 보니까 이게 듣는 얘기하고 좀 달라. 이게 우리 밀 수 없어. 우리는 이걸 특검을 만들어야겠어. 특검법 만들어야겠어.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이해가 간다 이게요. 그냥 국회의원 쪽수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냥 밀어붙이고 그냥 그러면 경찰서 공찰은 조사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국민의 혈세 가지고 다 월급 주고 다 월급 받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또 다시 특검을 한다.
나는요 도대체가 정치인들이요 이 머릿속에 제대로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요. 아니 대한민국의 법치국가면 법에 따라서 이거 제대로 움직이다가 그것이 못마땅하면 다시 뭐 특검을 하든지 뭐 저기 뭘 하든지 하여튼 거기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할 거 뭐 다수당이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이지 그냥 검찰만 무슨 저 독재 검찰이니 뭐 그리고 아니 이재명 지금 대표 같은 사람들 조사하는 게 몇 건입니까 이게 재판하는 게 몇 건이에요. 아 그걸 그냥 제대로 좀 잘해서 죄가 있으면 있고 그 어차피 그건 판사가 하는 겁니까 뭐 판사한테 대통령이 시키는 거예요 법무장관이 시키는 거예요. 판사에 들어 먹습니까? 그럼 거기서 남겨서 거기서 넘겨서 거기서 재판 끝날 때까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조사받으라는 뭐니까 그것도 안 가려고 삐쩍삐쩍하고 말이죠. 그냥 전에 뭐냐 방탄 국회 만들고 그냥 무슨 뭐 단식해가지고 그냥 뭐 농성도 오고 뭐 이게 정치권들이 아주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보면 제일 하류 정치예요. 아주 D급 정치. 참으로 아유 난 우리나라 유권자들도요. 뭐 내 돈 안 들어가니까 물 갖다 뭐 내 동네 나온 사람이니까 그냥 내가 찍자. 내가 지지하는 당연히 있는 사람이니까 찍자. 그냥 그래서 그냥 범법법자도 찍고 그냥 좌편인 사람들도 찍고 그냥 뭐하는 사람들 막 그냥 막 찍어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온통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나라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요 그건 누가 책임지고 누가 보상합니까 이게. 여하튼지 저는 당연히 대통령을 갖다가 또 흔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오게 되면 대통령은 아마 또 거부할 겁니다. 거부권 발동할 겁니까? 그 대통령의 고유권하냐 이거요. 그 거부권 거부하면 다시 국회에서 돌려보내면 다시 국회에서 다시 재노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민생 법안 다루고 민생들 법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저 기업이 잘 되고 수출이 잘 되게끔 이렇게 하는 거는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그런 건 안 하고 맨날 무슨 그냥 뭐 사람 죽은 가지고 흔들고 그냥 그 가지고 그냥 온 나라를 다 그냥 쥐어 흔들고 말이지 그냥 대통령실 막 흔들고 그냥. 이거는요 국가에 아무 이득이 되질 않습니다. 저는 어느 당편이 드는 게 아닙니다.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런 거죠. 아니 그런 게 옳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빨간색이 저기 저 하얀색 될 수 있어요. 검은색이 하얀색 될 수 있어요. 하얀색은 하얀색, 검은색은 검은색 아닙니까? 여하튼 저는요 지금 가면 갈수록 국회에 참 정말 실망입니다. 날 이런 정치권 좀 변하든지 이게 좀 달라지든지 아니면 이 정치권 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정치 이게 국가에 왜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크게 발전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최상병 특검법을 국회 통과시켰는데 그 문제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종결 나서 끝난 건 없습니다. 그 조사 끝나면 뭐 거기서 외압에 무슨 수사를 한 건지 뭐 한 건지 그 조사해 보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는 반드시 용산실로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거부권이 발동되고 다시 국회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난 국회에서 또 논의겠죠. 여기 국회에 지금 현재 192석이나 거대 야당이 있는데 뭐 그 자기들이 또 오는 대로 하겠지 않겠습니까? 8명, 9명, 8명 이상만 더 확보하면 뭐 200명 되면 3분의 2가 되니까 통과되겠네요. 그러면 그때는 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또 통과시키려면 국민의힘에서 지지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그 통과할 때 국회에 남아있는 김용 의원이 남아있는 걸 봐서는 몇 사람이나 또 좌파나 운동권이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요. 또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완전히 또 이제 쪼개지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나라를 걱정하는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등을 돌릴 겁니다. 뭐 신당 창당하다는 얘기를 저도 모르죠. 그래서 그건 이제 너무 앞서가는 얘기고요. 두고 봐야 돼요. 어떻게 될 건지.
여하튼 여러분들이 뭐 다 여러분들 뭐 보도 봐서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말도 보람 있고 그리고 아주 알찬 여행까지 있는 주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곤종TV의 곤종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